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입니다. 네, 오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이제 취업 콘텐츠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직업방송이랑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만났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TV나 인터넷, 모바일로 생중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채팅창을 보니까요. 취준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문과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문과생분들 솔직히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한번 채팅창 저희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쓰이면 저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put your hands 되겠습니다. up. 네, 문과생들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업이죠. 문과생에 의한, 문과생을 위한, 그리고 문과생들의 기업이죠. 네, 지금 뭐 채팅창에도 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없다면 해마다 정말 많은 문과생들이 어디를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과생들이 자신 있게 지원하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손댈 수 있는 곳 바로 CJ그룹입니다. 네, 대기업 공채에서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문과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잡코리아 TV의 채팅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뭐 바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궁금한 정도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즉석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채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서 잡코리아 TV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8월 11일 오늘 날짜 실시간 방송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잡코리아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취업 콘텐츠 공신력 1위인 한국직업방송이랑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턴트 분들을 모시고 2017 하반기 필승 공채 전략을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잡정보센터 금요일 특집 어벤져스 특집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오늘도 함께할 최고의 취업 전문가분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뭐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 막 정보가 술술술 나올 정도로 뭐 알파고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위포트의 홍기창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기찬쌤. 요즘 좀 잘 바빠가지고 지내셨어요? 네, 얼굴이 너무 정말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 왜 이렇게 헬스케지신 것 바쁘신 같아요. 거예요? 구직자들도 제일 헬스케질 시기고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이제 거의 다 준비가 이제 완료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공채 정보가 이제 여러분들 뜨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좀 발빠르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찬쌤은 근데 삼성 전문이시긴 한데 CJ도 많이 지원하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CJ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다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채 특집편 많이 찍어봤지만 항상 뭐 삼성, 현대 그다음에 원래 SK 나와야 되는데 우리 CJ 많이 논할 만큼이나 그러니까 재계 순위보다는 이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이제 극강의 회사들이니까 특히 여자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네. 자, 다른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은 오늘 특집을 위해 정말 딱 맞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그룹을 퇴사하면서 올 봄에 무슨 서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뭐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이렇다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네. 모든 정보를 다 아낌없이 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네. 조금은 덜 피곤해 보이는 강사 차재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비밀 누설은 최대한 방송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아니 근데 태어날 때부터 CJ와 그 인연이 있다고 저는 제가요? 느껴지는 게요. 네. 누가 그 이니셜이요. 제 이니셜이요. 이니셜 한번 말씀해 주세요. CJ1이에요. 아, 그러게요. 네. CJ1. 네. 사실 저는 김씨거든요. 강사 네임, 그러니까 랩 네임처럼 강사 네임이 있는 건데 오늘 알았습니다. 제 이름에 그렇죠. CJ가 녹아 있음을 CJ1이었어요. 비록 퇴사했지만 오늘 녹아든 마음만큼 최선을 다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큰 그림 그리는 재원쌤이랑 또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해 CJ그룹 채용 같은 경우에는 문과생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는데 네네. 기찬쌤 오늘 올해 이 CJ그룹 채용의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 이번 공채 오픈되게 되면
주로 이제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건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SK 그리고 SK도 이번에 하반기 공채 전에 이미 전형이 한번 흘렀거든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미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네. 문과 학생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파트가 뭐 롯데, CJ 뭐 이런 기업들 두드리죠. 그래서 네. 특히나 글쎄요, CJ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적성 시험이 쉽고 면접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소비재 관련돼서 대외 활동 많이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굉장히 몰려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오늘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높은 스펙보다는 여러분들의 좀 인문학도들이 갖고 있는 좀 비즈니스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공계들 학생들은 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요 정도를 우선 타겟팅하고 시즌을 맞이하고 문과 학생들은 뭐 롯데백화점 그리고 GS 리테일 그리고 CJ그룹 요 정도를 타겟팅하고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경험이 많은 대외 활동이 많으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원 쌤 그렇다면 이런 분들 CJ 공채를 노려라. 어떤 분들이 노리면 될까요? 일단은 노려야 될 분들 중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류 전형에 가점이 있거나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E&M을 제외한 올리브영, CGV 그리고 푸드빌 관련된 그 빕스 이런 데 있죠. 문제는 기한이 굉장히 길고 그렇게 통과가 돼봤자 인적성이나 면접에서 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사의 설명회 안내만을 믿고 덥석 지원을 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기차쌤 말씀처럼 철저하게 타겟팅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분명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E&M 덕후 분들이 계실 거예요. PD 지원자분들 계시죠? 저희 뭐 지금 방송국 PD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여기는 입사할 때부터 PD전이 굉장히 까다롭고 드래곤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이쪽에서 드라마 PD를 따로 뽑았던 상반기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전형 자체에 대한 집중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 있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학들과 산학 협력을 맺어가지고 인턴십을 그 대학 중에 2바퀴 정도 돌리는 그런 전형도 있다는 점들도 CJ그룹 공채의 특징이니까 이 특징에 맞게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물밀듯이 채팅방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쌤들 이야기를 듣고 뭐 알았다, 오케이 아니면은 심지어 이응이응이라고 쳐도 좋습니다.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맞는 얘기가 아니다. 나랑 의견이 맞지 않다. 그럼 뭐 니은 뭐 이런 거 다 니은. 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정도로 활발하게 조금 의견을 피력을 하셔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많으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CJ그룹 공채를 취준생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전 설문을 해봤죠. 네, 맞습니다. 과연 CJ그룹 하반기 공채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사전 설문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문과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기업, 또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을 중시하는 기업, 여학생들의 가장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 1위, 바로 CJ그룹입니다. 오늘 이 인기 폭발 CJ그룹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 경쟁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설문조사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원자들은 몇 살일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몇 살이실지 채팅방에 나이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전 설문조사에서는요, 34.4%가 20대 초반의 여자분들이셨습니다. 23살, 4살의 애기애기한 그런 분들이실 텐데요. 그 다음이 20대 후반의 남자, 20대 후반 여자, 20대 초반 남자 순이었는데 예외적으로 9.4%의 30대 이상 남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올드 루키일지 아니면은 여기저기 치이다가 이제 CJ그룹에 안착하고 싶은 한 마리 외로운 새일지 궁금한데요. 이분들에 대한 정보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문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CJ그룹 공채 지원 계열사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아마 실시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비슷하실 텐데요. 42.9%에 하는 분들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에, 그리고 40% 육박한 분들이 식품 서비스 부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명 중에 83명이 나와 똑같은 직무를 지원한다는 건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1.3%가 CJ 오쇼핑, 대한통운,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해당하는 신유통 부분이었고요. 15%는 인프라, CJ 건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IT 사업이었고 그 다음이 생명공학 분야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경쟁률이 한눈에 보일 텐데 과연 채용 규모까지 이 경쟁률과 비슷할까요? 채용 규모를 생각한다면 경쟁률이 내려가는 곳도 또 올라가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 답을 들어야지만 올 하반기에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계 최강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CJ그룹 공채 지원 전략 30초 후에 공개합니다. 네,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확실히 이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 CJ그룹에 지원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후반 여성분들이 50%를 훌쩍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CJ그룹 채용팀장이었던 태성쌤이 와서 말했듯이 네. CJ그룹에 가면은 뭐 여직원들이 정말 뭐 많다 많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재현쌤 실제로 이 여직원들이 그렇게 많나요? 네, 많았습니다. 제가 있던 옷쇼핑도 1,080명 중에 500분이 여자분이었거든요. 정규직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계열사마다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문화를 만들고 이런 좋은 문화의 그런 장을 열었다는 평으로 기업 이미지를 만드시는 건 좋지만 그 식품 서비스 쪽에 본사 직원들 분들은 절대적으로 남자분들이 많고요. CJ 헬스케어도 남자분들이 많고요. 올리브 네트워크스도 남자분들이 많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여자분들이 많이 진입을 했다라기보단 2011년도 상반기부터 대조공채 채용 비용을 늘리고 있어요. 비율을. 그런 면에서 여자분들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입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절반 수준의 입사라는 게 전 계열사 통틀어 절반이 아니라 그 각 계열사별로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면접에도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댓글들도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네. 있는데 근데 이게 그 각 계열사마다 상이하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비율이 정해진 건가요?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사실 직무 역량을 우대해서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했고 근데 사실 TO라는 거를 뭐 성비로 나눠서 구분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다고 보는 게 왜냐면 관련 있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남자분들 못지않게 여자분들을 선호하는 그런 직무들도 꽤 있거든요. 뭐 상품 기획자, 매장 관리자, 멀티플렉스 매니저, 스토어 매니지먼트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땐 여성 고객들도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이 근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직무에 따라서 여성의 비율이 좀 좌지우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성 고객을 다루는 업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여성 직원의 비중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직무가 여성분들에게 어울리는 직무가 많아서 이렇게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 사업 부분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삼성이 한 7대3 정도 되거든요. 남성에서 70%, 여성에서 30%. 현대자동차가 뭐 한 8대2다. 더 이제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삼성과 현대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의 사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공계들 채용이 올라가면 남성 비중도 같이 올라가는데 롯데가 한 6대4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CJ도 아마 롯데하고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뽑는 거. 거의 한 절반이 육박할 만큼의 여성 채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 사업을 보면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품 서비스, 그다음에 유통 뭐 이런 부분들. 물론 뭐 건설이라든가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이제 차세대 육성 산업이긴 한데 아직은 그룹 전체적인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서비스 이쪽 직군들은 여성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고 또 문과 비율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성 비율도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 초반의 지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 30대 이상의 지원자들이 10%라는 건 좀 놀라운 결과이지 않나 싶은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구직 활동을 시작을 했다가 좀 한 차례 부침을 겪고 재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신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직무들이란 게 있거든요. 브랜드 디자인 담당하는 E&M의 OAP 직무나 아니면은 건설 쪽, 실제 건설도 이제 남자분들 꽤나 많이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기까지의 다짐이 20대 중반 남자분들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야 되는 직무, 그리고 CGV 멀티프레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또 롯데나 메가박스 근무했던 이력인 분들이 또 와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구력이 있는, 경력이 되는, 그 약간 그 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좀 구력이 있는 친구들이 일을 해주기에 좋고, 또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면접 때나 자기소개서에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분들이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 30대 이상 분들이 이제 여기를 떠나면 더 갈 데가 없다라는 점도 로열티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입사할 때도 저는 29살에 입사했거든요. 근데 사실 남자 29 늦가을에 입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이런 저보다 더 나이 많은 형님들도 MD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나이에 대해서 이거를 고하를 나누기보다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나이를 떠나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회사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보는 그런 채용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하나를 살펴볼 텐데 E&M 영화 부분에서 어떤 대학 네임 밸류의 기준이 있는지, 학점의 기준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기찬 쌤? 그 ENM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학교를 본다기보다는 CJ는 이제 서류 전형할 때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는 지가 제법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보고, 물론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면 이제 학교가 노출되기는 하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EN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도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이제 미디어 업계에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채용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CJ ENM에서 어떤 직구는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은 적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한 명 뽑는데 한 1000명 몰리면 1000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미디어 업계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요즘 제작, 우리 방송 제작 관련돼서 외주 제작 업체들도 많고요. 또 그런 데서 경험 쌓았던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 시절서부터 그런 대외 활동 꾸준히 밟아서 전체적으로 다들 이력 자체가 화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도 뭐 드라마 많이 보고 그다음에 나도 영화에 대한 관심 많고 영화 관련돼서 블로깅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4년 동안 진짜 미디어에 올인했다 그러면 미디어로 쓸만한 대기업도 대한민국 몇 군데 안 돼요. 뭐 그러면 뭐 CJ ENM 정도 쓰는 건 저는 오케이라고 하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도전할 때 뭐 미디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유통이라든가 제조업체 영업까지 같이 두드리고 있으면 과연 내가 이 미디어 업계에 올인했던 친구들과 경쟁을 할 거냐.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재당이라든가 조금 더 채용 규모가 많은 필드의 영업 직군에 도전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홈쇼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재원 코치만한테 드릴 텐데요. 작년에 옷쇼핑 1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필터링이 있을까요?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홈쇼핑 그 3년 경력이 있는데 이 경력과 상관없는 그 홈쇼핑 MD로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로 필터링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작년이 아니죠. 올해 3월 8일 날 서강대에서 채용 설명회가 열렸었어요. CGV랑 올리브영이랑 네트워크스에서 같이 했는데, 이쪽에서 나왔던 게 필터링에 대한 질문이 동일하게 나왔고, 전 계열사가 필터링이 없다라고 외쳤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단순한 외침이라기보다는 합격자 비율을 보여줬는데 2번 이상 재지원한 사람들의 합격률이 더 높았거든요. 따라서 반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CJ그룹의 면접 전형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도 더할 나위 없이 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홈쇼핑에서 하는 영업 관리가 여러분이 아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영업 관리랑 하는 일이 달라요. 실적 파악해갖고 보고하고요. 편성팀과 연계돼서 채널 꽂아주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이력이 있는 분이 갑자기 MD를 한다 하면 안 맞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맞거든요, 또. 따라서 홈쇼핑 업에 대한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MD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한 소싱부터 재고 관리, 그리고 소비자 니즈 파악,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마케팅, 쿠폰, 제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편성 시간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타 직무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MD 직무를 쓰임 받는다는 것, 굉장히 매력적인 지원이니까 한번 과감하게 지원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일단 뭐 필터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기찬 쌤 아까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하자면, 대학 네임밸류 기준에 대해서 질문해 드렸었는데 또 채팅창에 올라온 걸 보니까
대학 네임밸류 기준은 낮지만 경험이 있으면 이게 가산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전형을 할 때 그 자소서 전형에 여러분들 이력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가장 인기가 돈 ENM 이쪽으로 이제 입사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도 학교는 국숭세단 나왔고요. 그 네. 전공이 신방이고 그다음에 어학은 좀 높았어요. 한 7 정도. 그리고 4점대 학점이었거든요. 근데 학교로 치면은 사실 뭐 ENM 갈 만한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방송 보는 분들이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친구도 막 인턴을 한 2군데 정도 해서 미디어 업계 관련돼서 경험이 좀 명확했고요. 네. 그다음 기본적으로 또 CJ 입사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발표라든가 통찰력이 좀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도 들어갔고 반면 또 ENM 들어갔던 제 예전 학생은 이제 스카이 나고 연대 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전공은 체육 쪽이었거든요. 네, 그런 데도 들어갔어요. 이 친구 미디어 관련된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직군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미디어 관련된 그러니까 CJ ENM이 여러분들 드라마를 만든다기보다는 투자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와 관련된 비즈니스 마인드와 마케팅 인사이트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학교 레벨보다는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결국 취업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기선 선생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PD를 뽑을 때 PD가 단순히 제작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섭외하고 스태프 꾸리고 작가랑 컨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즉 그리고 이게 과연 돈이 될까 비용적인 관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더 꾸린다는 점에서 보면 굳이 PD 관련 경험이 좀 적거나 거의 없더라도 다른 쪽으로 어필을 해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쪽에 PD CJ ENM이 추구하는 PD에 적합한 사람임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CJ ENM PD를 두드리는 친구들은 대부분 언론고시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학력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력 그리고 면접력도 같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방송하는 우리 GPD님, GPD님도 CJ ENM 쓰면 바로 탈락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탈락이에요. 바로 인적성이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 부분이 되게 GPD 님 중요한데 미안해요. 그만큼이나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운 1분의 필드다. 1 그러니까 네. 경쟁력을 좀 따져봐야 돼. 그냥 내가 그냥 나는 미디어 업계 되게 좋은데 막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100점 100패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영상 관련 학과인데 전문대도 가능한가요? 네. 그건 전문대 전형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 분들은 따로 경력을 쌓아서 경력자분들을 상시 채용을 하고 있어요. 네. 공채로 뽑기에는 TO도 적고 그 대졸자분들도 많고 KBS 미디어나 같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런 외주 업체들에서 근무 경험이 없다면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2번이나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네.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 점포 개발 직무의 경우에 네. 건축공학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기찬 쌤, 어떻게 보시나요? 건축 전공이라고 하면 글쎄요. 건축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VMD 관련된 직군 도전을 가능하니까 점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오히려 도시공학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상권 분석 관련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점포의 입지라든가 그다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시는 안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이라고 하면 배웠던 그 시공공법과 이 점포 개발하고는 사실 다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CJ 건설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CJ 건설 같은 경우가 TO가 한 20명대 내외예요. 건축공학이랑 건축학, 기찬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우대를 하니까 그냥 과감하게 그쪽을 지원하시는 게 맞고요. 네. 본인이 희망하는 일 대비 본인이 취업을 원한다면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고려하시면 좋겠고 공고에 뜨면 우대 전공에 보면 건축학이라고 나와 있지 건축공학이라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최근 공고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댓글장에 뭐 미디어는 넘사벽 정말 넘사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CJ그룹에서 채용 규모, 계열사별로 채용 규모가 큰 곳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문과분들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제일제당 식품영업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제일제당은 한 번 채용을 하면 100에서 120명씩 뽑거든요. 그중에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게 푸드세일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헬스케어, 제일제당 안에 제약사업 부분이 있다가 떨어져 나온 그 제약 영업을 하는 그 제약 영업죠. 파마세일 쪽도 많고요. 사실 요 두 개를 제외하면은 전공부관으로 치는 대한통운 물류영업이나 물류운영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그 밖에 나머지 직무들은 사실 20명 내외예요. 많게는 20명 내외, 적게는 10명 내외예요. 올리브영 MD도 10명이 안 되고요. 오쇼핑 MD랑 BM은 15명 내외예요. 스토어 컨설턴트, 스토어 매니저도 10명대에서 20명대 사이씩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로 혹은 TU로 내가 맞네 틀리나를 접근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일재단 관련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조금 고민을 단단히 해보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찬 선생님, 그렇다면 저희가 인문계 대상으로 알아봤는데 뭐 이공계나 생화학 전공자들도 지원을 할 텐데 이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제 CJ 그룹 차원에서 미래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게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당도 매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미노산 같은 이런 식자재 기본 재료 그리고 또 헬스케어 쪽에서 차세대 이제 의료 바이오 쪽으로 이제 탈바꿈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삼성의 바이오로직스라든가 한미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데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CJ를 좀 눈여겨 봐야겠죠. 근데 나머지 전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통상적으로 이공계 이제 공대생이라고 하면 CJ도 물론 도전이 가능하지만 티오도 굉장히 적고 뭐 그다지 채용 규모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문과 학생들은 좀 CJ 집중하겠지만 이공계들은 뭐 집중할 만한 기업은 바이오 쪽에 있는 친구들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실시간 질문 다시 한번 보자면요. CJ 건설 그 임원 면접의 경우에 몇 대 몇으로 진행이 되고 또 요즘에는 인성보다는 직무와 전공의 질문이 더 많은지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차재원 코치님부터. 일단은 통상적으로 CJ그룹은 최종 임원 면접 가면 3대 1이 기본이라서 네. 지금 2대 1이 넘어가면 사실 여러분이 경쟁률을 논하시는 건 무의미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경쟁률은 서로 논하지 맙시다. 적어도 CJ그룹 지원할 땐 여러분이 솔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는 걸 감안하시고 지원을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이라고 해서 직무 면접 질문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1차 면접이라 해서 임원 면접스러운 질문을 묻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따라서 임원분과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 해당 그 지원자를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면 직무적인 면도 고려하겠죠. 네. 자, 뭐 지금 경쟁률은 따지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CJ 공채 지원하는데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나의 취약한 부분 어디 있는지 또 유엔캐스터가 함께 설문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혜인입니다. 여러분은 CJ그룹 공채에서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준비해봤거든요. 근데 결과 공개에 앞서서 오늘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세요. 막, 옹, 대박. 이런 여성분들이 팬심을 발휘해서 오늘 좀 힐링을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잘생겼고요. 뜬금포 대박. 저요? 하여튼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채팅방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30%에 육박하는 취준생분들이 직무 이해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무 이해도, 그 다음이 직무 관련 경험이었는데요. 직무를 이해하고 또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 이후로는 자소서, 어학, 학점, 학교 등 스펙, 그리고 기업 이해도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경쟁자들의 준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J그룹 공채 합격을 위해 준비하는 것. 무려 45%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비자로서 CJ 제품을 서비스를 체험했다는 경험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거겠죠. 뭐 자취방에서 햇반을 먹었는데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동이었다. 뭐 CGV를 갔더니 다른 영화관에 비해서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좋았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실 생각은 아니겠죠. 아니길 빕니다. 그 다음은 30%에 육박하는 분들이 난 준비 잘 모르겠다. 그냥 내 운명에 맡기겠다 하시는 운명론자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밖에 3, 4, 5위는 인턴 등 실무 경험, 또 CJ 계열사 아르바이트 경험, 또 CJ 경쟁사 아르바이트 경험처럼 굉장히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앞에 CJ 제품을 경험해봤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나의 경쟁자들은 CJ 계열사 정보를 어떻게 찾고 있을지 다음 설문조사 공개하겠습니다. 네, 과반수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52.5%에 해당하는 분들이 CJ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는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이 말은 즉슨 나와 비슷한 자소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거의 49%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포털 사이트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용 설명회, 또 신문, 방송, 그리고 각종 홍보 영상 등의 순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쌤들이 CJ 결사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이라는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한숨을 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이 기쁜 미소를 나오게 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직무 위에도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한 취준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많이 안 보는 기업인가요? 재원 쌤? 그렇죠. 멍 때리지 마시고요. 멍 때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워낙 심각해서 네. 저는 그 채용 설명이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주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지금 홈페이지 뒤져서 대충 해신같이 긁어다가 이게 좀 복붙하는 느낌으로 지원을 했다. 그래서 너가 분노의 떨어진 게 아닐까. 침묵이었군요. 잠시나 침묵을 가졌고요. 일단은 스펙을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계열사랑 직무마다 상이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녔던 회사만 보더라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면 친구들의 이 이력을 제가 보잖아요. 네. 근데 학교가 어느 학교까지가 나오고 그 아래 학교를 본 적이 거의 드물어요. 예. 그리고 저 역시 대학교에 캠퍼스 분교를 나온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학벌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학벌을 보지 않는다. 맞죠? 맞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어떻게 더 어느 정도는 말씀을 뒤에서 이거 뭐라고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상대적으로 영업이나 MD와 같이 그 특정 직무에서 선호하는 쪽들은 상대적으로 학벌을 보는 게 좀 유연한 편인 것 같고요. 경영지원이나 특히 인사 쪽은 확실히 학벌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기찬 쌤 동의하시나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뽑으면 학교가 올라가고요. 많이 뽑으면 학교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학교 안 본다는 건 삼성은 너무 많이 뽑거든요. 전자가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뽑으니까 네.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그 확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최종 합격하는 친구들의 학교 레벨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나 준비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또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저는 저 보면서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 CJ 제품을 많이 이제 확인한단 말이죠. 지금 제 학생도 그래요. 여자 문과인데 지금 올리브영에 자기가 뭘 인생을 걸 거래요. 그래가지고 올리브영에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바하고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인생을 건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힐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직을 통한 힐링. 뭔가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올리브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드럭스토어 사업에 대한 제품을 이해하고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모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좋지만 거기서 계속 그렇게 화장품만 보고 있으면 인적성 시험을 못 봐요.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CJ에만 올인하는 친구가 이 바닥에 어디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없죠. 방송 보는 친구들 롯데도 쓸 거고 GS도 쓸 거고 삼성도 쓸 거고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광고에 많이 나오는 그런 정보들은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영업을 쓰는 친구들하고 하면 마케팅에 대한 나의 식견을 높이고 네. 자소서의 과거의 나의 이력을 어떻게 하면 직무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걸 진행하면서 CJ는 면접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다양한 면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익히고 네. 또 CJ는 인적성이 쉽기는 하지만 다른 기업 적성도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시즌 목전이기 때문에 발로 뛰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책상에 더 오래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을 보면요. 그 올리브 MD를 계속 도전하는데 지방대 학점 3.5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계속 탈락한다고 합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코치님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요? 자소서를 지금처럼 복붙하면 포기하시는 게 맞고요. 자소서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더라도 어떻게 녹였는지 아까 기찬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그냥 인생의 온무게를 걸고 언니들한테 제품 추천하고 이런 너의 활동이 과연 언제까지 합격을 보장할지 미지수거든요. 왜냐면 아르바이트 본인 외에도 한 애들이 다 많기 때문에
자소서 문제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면을 기여해 줄 수 있고 나의 어떤 면을 어필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더 서류와 면접도 필요하다 보니 그런 고민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기찬 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고민해야 여성 될까요? 문과 학생들 중에 MD 직군에 굉장히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한번 본인을 좀 재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MD를 지원하지? 상당수의 여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뭐 내 직무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근데 이 사업부가 나한테 친숙하니까 이 계열사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을 쓰라고 하면 나는 여성이고 여성은 영업에서 많이 안 뽑고 나 술도 많이 안 좋아하고 그래서 영업은 우선 제끼고 그럼 남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스텝 직군 아니면 뭐 MD거든요. 그래서 뭐 스텝 직군 이런 건 내가 뭐 재무 같은 거 공부해 본 적은 없고 그러면은 그냥 MD 쓰는 거예요. 본인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MD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고 내가 왜 그걸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문과로서 지원해야 되는데 영업하기 싫으면 그냥 MD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러면 그런 구직자들, 여성 문과분들이 굉장히 많이 쏠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건 영업이 제발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핫도그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졸공채를 뽑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접집 사원을 뽑는다는 건 직접 집판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집판은 은행이 그러하죠. 은행에서는 여러분들 객장에서 진짜 최종 소비자들을 응대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영업이라는 건 B2B 영업 성향을 많이 갖게 되고 대리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영업 관리라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대부분의 대졸공채 사원들이 진행하게 되는 영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MD 쓸 친구들의 제가 꿈을 꺾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MD에 대한 정확하게 너 MD 왜 지원했어? 저 이러이러해서 지원했는데요.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영업 직군을 많이 도전해야 아까 차쌤 얘기했듯이 그쪽의 비중도 훨씬 더 채용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지원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홍쌤 말씀 하나만 더 붙이자면 네. 그 지방대 친구 채팅으로 지금 보고 있죠? 강사 차재원이에요. 반갑죠? 본인이 MD에 맞는지 아닌지 감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난 7, 8월 동안 소셜커머스 그리고 아트박스 같은 데서 MD를 뽑았어요. 본인이 할 곳은 제조사에서의 MD가 아니라 유통 베이스 MD이기 때문에 관련된 쪽의 채용을 지원을 계속 반복하셨어야 됐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뜬 거 기존 것들 한번 보시고 공고에 맞게 서류도 한번 써보시고 면접 기출도 구글링하면 나오니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 할 얘기가 딱히 없거나 네.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면 뭐 다르게 생각해 봐야겠죠. 홍쌤 말씀대로 영업 쪽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허상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은 이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여학생들은 너 삼성전자에서 영업할래? CJ에서 CJ E&M에서 네가 마케팅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직자들은 야 CJ E&M에서 마케팅 해야지 마케팅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CJ E&M 마케팅 있는 부서원들에게 너 삼성전자 들어올래? 아마 그 임원까지 다 들어올 거예요. 100이면 이게 다 갑니다. 이게 기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야지. 뭐 마케팅은 어마어마하게 좋고 영업은 천민이고 그건 여러분들만의 착각이에요. 네. 기업의 사이즈와 비전 그리고 규모가 사실 직장 생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물론 꿈에 맞춰서 직무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기업과 좋은 계열사에 들어가겠다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직무에 대한 허상에 완전 공감한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네, 조금 전에 실시간 댓글로 올라왔던 질문 중에 네. 코치님 이 1차 합격을 했는데 네. 자소서를 똑같이 써도 되는지 아니면 뭐 새로 써야 되는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이거는 뭐. 이 질문은 거의 저희 잡정보센터를 많이 애청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질문이라 뭐 이렇게 길게 답변 드리긴 그렇고요. 오늘 뭐에 비유를 들을까요? 비유 들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사실 그냥 사골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한 번, 두 번 우리면 맛있지만 자꾸 우리면 맛이 없죠. 그리고 서류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그걸 합격했다는 이유로 붙였다는 게 너의 글의 절대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준비와 지원을 한 글이 더 관여도가 높게 적용이 된 글이 너를 이긴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그대로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은 해보고 약간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물론 CJ 같은 경우는 실무진, 차장급 이상 분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각 계열사마다 서류를 직접 다 읽어요. 네. 일일이 읽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복붙 하면 안 들킬 수도 있겠죠. 지난 상반기 때 읽었던 분이 하반기 때 보는 걸 또 읽을 일은 만무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점을 논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지원 동기를 쓰더라도 기업의 현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6개월 전 이슈를 그대로 들이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의 변화 그리고 고민의 내용이 좀 더 성장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얘기가 나온 김에 자소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이 네.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굉장히 뭐 꼼꼼하게 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어떤 문장력, 어휘 선택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기찬 쌤 이런 게 자소서 실제로 중요할까요? 어휘 선택 이런 게. 저도 일한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러니까 뭐 자소서 책도 있고 뭐 강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막 그럴싸하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피소드 자체의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키워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 협업을 얘기하고 누구나 마케팅이라든가 고객 응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 응대 경험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고 팔았던 상품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직자들이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만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진행됐던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많이 안 읽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특수한 뭐 해외 어떤 현장에서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겠죠.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문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접속사도 여러분들은 순서까지 정해놓고 써요. 뭐 그리고 그리하여 또한 그리고 그리하여 또한 한국말은요 접속사가 없어도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한번 보세요. 이건 자소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에요. 네. 설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글에 명사와 동사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글은 형용사하고 부사가 징그럽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자소서를 읽어보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절대 정독하지 않아요.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속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빨리빨리 눈에 들어와야 되고 가독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취업이 힘들어진다.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그룹이 직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는 잘 알면서도 취준생들이 정작 뭘 준비하고 있나를 따져봤더니 1위가 제품 경험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코치님? 충분하지 않죠. 소비자죠, 이거. 소비자, 서포터스, 응원단, 치열업 그냥. 왜냐하면 그 상반기 자소서 제가 첨삭을 CJ 걸 출신이 CJ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비비고 왕교자 드립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비비고 왕교자 맛있죠. 싸이 맛있잖아요. 문제는 그걸 먹어보고 제품의 품질에 감명받아 뭐 이런 드립부터 내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이런 프로모션으로 감동받았다. 이런 기본적으로 할 법한 우리 문과분들이 특히 비유를 잘 들거든요. 기찬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접속사도 그냥 적당히 대충 이 정도 쓰면 되겠거니. 나한테 관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이과 친구들이랑 너무 비교돼요. 그리고 이과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의 문장력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제품 경험을 녹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단순 형용과 비유는. 오히려 내가 해당 제품을 통해 알게 된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한 내용들 혹은 관련 그런 제품을 가지고 여러 이제 교육 업체들 있죠. 외부에서 외부 그 컨퍼런스나 포럼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직무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하는 그 포럼도 있고 컨퍼런스 같은 데서 해당 제품을 마케팅하게 된 출시 배경부터 기획 의도, 관련 이슈, 관련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낀 걸 토대로 얘기를 해주거나 해야지 지금 이걸로는 제품 경험만 놓고 봤을 때는 제품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를 끊어야지 제품 경험만 적으면 그냥 소비자가 되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찬 쌤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긴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직자들은 딜레마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CJ에게 나의 충성도를 보여준다는 강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CJ만 쓰진 않는데 내가 뭐 롯데백화점도 쓸 거고 CJ 제당 영업도 쓸 텐데 이게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CJ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이 기업이 인재상에 최적화된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문과 여대생을 영업사원으로 뽑을 때 하고요. CJ 제일제당에서 이 학생을 영업사원으로 뽑을 때 네. 두 회사의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건 뭐냐면 영업적 자질을 보는 거고 조직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보는 거고 힘든 이런 유통이라든가 식품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내구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CJ에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조사를 뭐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그 기업 관련된 이야기를 적게 되면 그 기업은 단순한 그 기업의 칭찬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CJ는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 서류를 정말로 다 읽어보는 기업이니까. 그러면 팀장급들이나 좀
여러 회사 생활 10년 정도 하신 그거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볼 텐데 그 사람들한테 한 서너 시간 동안 조사한 당신네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적어놔봤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죠. 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근데 그걸 자소서의 중심 뼈대로 잡게 되면 내용도 차별화가 안 되고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성도 떨어져요. 학생들 얘기하는 얘기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자소서의 중심 뼈대로 잡고 그 이야기를 서술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질문을 저희가 못 봤는데 지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CJ건설 1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현직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현직자를 만날 때 뭐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는지 묻고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제 탈락 이후에 만난 거죠. 그렇겠죠. 면접 탈락이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이런 분들이 내가 왜 떨어졌나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왜 떨어졌나는 저희 잡정보센터를 다시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분을 만나면 당연히 하루 일과부터 스트레스 관리법, 해당 직무를 생각하는 본인만의 표현, 혹은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 혹은 현재 업계에서 이런 게 중요한가 여부, 회사 내부의 이슈나 그 이슈가 뭐 대외비라면 어쩔 수 없겠고요. 좀 시시콜콜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본인이 궁금한 걸 안 여쭤보는 게 맞아요. 네. 본인이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이 궁금한 걸 안 여쭤보면 돼요. 연봉, 복지, 근무 환경, 출퇴근, 야근, 승진, 연한, 연봉 이런 거를 백날 물어봤자 그분이 답을 해줄 거예요. 답 안 해줄 거거든요. 이런 질문을 저도 지금 4년 넘게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이거는 좀 왜 답 안 곤란하지 해주시는 않을까? 거죠? 쉽지가 않죠. 그거를 만약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오바고 또 너무 낮은 질문의 수준의 질문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첨언하면 현직자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만나가지고 그 CJ 재당 영업은 뭐해요? 선생님 뭐 하세요? 정확하시네요. 정확한 이따구로 물어봐요. 빙의했어, 그러면은 빙의.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 고3짜리가 여러분 네. 만나가지고 경영학은 무슨 공부해요? 그렇죠. 그럼 답변이 나와? 어떻게 물어봐야지 답변이 나올까요? 깔끔한 비유네. 제가 알기로는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재무 생산관리, 인사조직관리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입학하게 되면 마케팅 관련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야지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재당 영업사원으로서의 꿈을 갖고 있다. 그럼 재당에 판매되고 있는 유통 채널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다.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소셜 커머스도 있고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각 영업사원들이 이 채널 관리를 할 때 부서가 나누어지나요? 제품은 어떻게 분화되죠? 그다음에 매 분기마다, 매 주마다, 왜 월 단위로는 업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뭐 이렇게 물어봐야 얻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취업이 될 친구인지 알 친구인지 보여요. 그러니까 견적이 사전에 나오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쓸데없이 만나가지고 얘기 나오면 뭐 별로 그렇게 얘기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현직자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짧게 첨언 하나 더 하자면 네. 이런 얘기까지 드렸는데도 여러분들 궁금증이 뭐냐면 아니 그래 내가 질문 준비 다 했는데 답변하는 거 귀찮아하는 현직자도 있어요. 아 바쁜데 그냥 오지 마세요.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현직자 중에. 그럼 본인의 취업 수기를 듣는 게 나아요. 본인 준비하시면서 1차 때 어땠나요? 뭐 인적성에서 어떻게 푸셨어요? 이렇게 자기 감상 위주로 스토리를 듣다 보면 또 썰을 풀다가 한두 개씩 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야, 이 방송 좋네요. 그죠? 정말 디테일하게 현직자 만나는 꿀팁도 알려드리는 저희 방송 잊지 마시고 정말 자주 좋네요. 시청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분노한 쌤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메소드 여기 정말 잘 봤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 4, 5위를 봤더니 뭐 인턴 등 실무 경험, CJ 계열사 아르바이트 경험, 경쟁사 아르바이트 경험 순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 차코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계열사나 직무별로 상이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가 유리하겠죠. 네, 유리하겠지만 CGV만큼은 이 실무 경험을 어설프게 접근하시면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소지기 했던 분들이 주로 이제 아픔들이 많으시잖아요. 미소지기, 네. 이제 고객분들 팝콘 던지고 화내고 왜 우리 아들한테는 헐크 인형 안 줘요, 막 이런 노력들, 분노들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녹였다가 내가 인내하고 견뎠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곤란하고요. 오히려 경쟁사에서 근무를 통해 차이점을 느꼈다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걸 쌓게 되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현직자를 통해 만나서 느꼈던 채용 설명회 속 부스에서 만난 선배를 통해 느꼈던 그 경험이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무 경험도 내가 실무 경험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무 경험 속 어떤 부분 혹은 그 전반에 걸친 걸 내가 교훈을 느꼈다거나 내재화시켰던 어떤 그런 나의 결론을 보여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현직자 만났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냐고 물어봤던 그 분께서요. 아, 그래요? 또 그 질문? 하루 일과와 네. 또 스트레스 해소법,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점, 그다음에 그분의 취업 후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물어보셨다고요? 네, 뭐 이 네.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기보다는 문제는 그걸 듣고 그대로 본인 자소서에 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빙의를 하고 미러링을 해봐야겠죠. 아,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피상적인 얘기를 하면 곤란하겠구나. 내가 막연하게 그 홍 쌤도 계속 말씀 주시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건 곤란하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리도 생각하거나 내가 고민해야 될 방향이 나와야겠죠. 이를테면 일산 쪽에 그 IT 테마파크 계속 짓고 있잖아요. 물론 좀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그런 쪽이 예를 들어 이슈다 하면 그쪽 관련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럼 그쪽이 이슈구나. 그럼 관련된 분야가 뭐가 있지?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내 지식이 어떻게 응용되지? IT는 공부해야 되나? 뭐 정보통신 쪽 이슈가 또 있을까? 아니면 기사를 찾아볼까? 이렇게 좀 그 질문에 대한 파생의 고민을 더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내용만 보고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네. 아, 저는 근데 저 학생 좀 걱정스러운 게 아까 CJ 건설 1차를 지금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때문에 내가 꼭 CJ 건설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전공은 당연히 건설 쪽이겠죠. CJ 그룹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고요. 도급 순위로 따져서 넘버 10에도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집중해야 될 기업이 절대 CJ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반기 관련돼서 공채 규모가 거지는 건설 플랜트가 본인한테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CJ도 물론 도전하겠지만 거기에 절대 올인하지 말고 더 큰 규모와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건설 플랜트 쪽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벌써 오늘이 8월 11일이에요. 네.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20일까지 안 남은 건 뭐냐면 인적성을 독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밖에 없어요. 9월달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쟁이고요. 매일매일 자소서 쓰면서 밤을 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현직자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뭘 얻는 건 못해요. 그건 지금 못하니까 지금 책상에서 인적성이나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그 인적성이 붙어야 면접장에 가는 거고 면접장에 가야 여러분들이 인터뷰한 뭐 조사 내용들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들 보고 현실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세요. 또 방송 보고 아 나는 무조건 뭐 만나야겠다, 현직자 만나야겠다 그것만 하게 되면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인적성이나 해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아까 또 올라왔던 미소지기 말씀을 하셔서 코치님 네. 여기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미소지기를 하면서 고난을 극복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 고난이 안물, 안궁.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적으면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겠죠. 제발 그 견적을 보고 판단해 주시고요. CGV의 최근 기출 문항들을 자세히 보세요. 본인이 꼭 CGV 미소지기 때 경험만이 최선인지 그게 과연 너가 아무리 미소지기 만렙을 찍었어도 접근이 쉽진 않을 거예요. 묻는 문항에 의도라는 게 있고 필요로 하고 어필해야 될 나의 자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꼭 고난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갔던데 너의 어떤 강점이 더 부각돼야 되는데 그게 굳이 미소지기여야 되느냐? 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업방송과 잡코리아의 콜라보레이션 글묘 스페셜 어벤져스가 벌써 방송 시작한 지 53분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방송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보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엔캐스터. 네, 유혜인입니다. 오늘 채팅방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사람들의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대답도 굉장히 잘하세요, 오늘.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기찬쌤 감사합니다. 메소드 연기 이런 식으로 약간 방청객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의 방송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방법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잡코리아 홈페이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잡정부센터 어벤져스 특집을 검색하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찬쌤의 메소드 연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다시 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네. 할 시간이 됐는데요. 쌤들 하반기 CJ 그룹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이것만은 신의 한 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코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아까 기차쌤 말씀도 주셨지만 문과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회사는 또 여기가 넘버원이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넘버원 회사이길 원하는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준비 아래 좀 집중해서 해당 회사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지를 고려한 직무 선택과 자소서 작성, 인적성 풀이, 면접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뭐 면접 얘기를 오늘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짧게 하자면 기본적으로 기출된 문제를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관련된 ENM 관련 아니면 CGV 아니면 제일제당 이렇게 타 계열사랑 묶여 있는 게 많은 계열사별 이슈들을 그냥 구글링만 잘해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같이 논해본다거나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고요. 그 밖에 뭐 다양한 사례나 합격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기존 자료를 참고하기보단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준비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기찬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CJ에 올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제 학생인데 그러더라고요. 금융권 쓰기 아주 적합한 이력이에요. 은행 쓰라고 했더니 아 선생님 지금 카카오뱅크 모르세요? 은행은 제가 보기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CGV에 올인하겠습니다. 옥자 못 봤어요? 여러분 CGV가 은행보다 훨씬 더 빨리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업계를 좀 넓게 보고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적성도 좀 어떤 여학생들은 CJ를 너무 좋아하니까 CJ 인적성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CJ는 인적성이 너무 쉬워서 그걸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 적성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CJ 도전하시고 열심히 하시되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문과 학생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CJ 롯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범주를 넓히고 이번 9월 시즌 공채를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